청소년 문화론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강에서는 그 청소년 학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공부하면서 청소년의 시기가 상당히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로 이제 청소년의 시기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청소년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청소년만이 가지고 있는 학교 문화는 무엇인가, 이 부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청소년을 첫째 시간에 공부했지만 청소년이 고대부터 요즘 청소년들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상 청소년을 바라보는 어떤 그 성인 문화 아니면 이제 그 시대의 성인들의 생각은 상당히 미숙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우리가 청소년의 요즘에 이제 그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청소년 혼자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은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는 결국은 그동안 쭉 꾸준히 학습되고 이렇게 생활해 오고, 또 그것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어떤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죠. 학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학교라는 어떤 공간에 있을 때 그 안에 테두리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겠죠. 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대학교도 청소년 시기로 들어가는데, 대학교는 좀 제외하고 고등학교까지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학교 문화를 보려면 학교 문화란 무엇인가를 개념화해야 되겠죠. 항상 시작을 할 때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팽밀의 개족, 어떤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추출해서 어느 부분까지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화란 무엇인가를 보고, 학교 문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화의 형성 과정, 그리고 학교 문화의 유형, 그리고 학생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새로운 청소년 학교 문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일단 학교 문화의 개념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학교 문화라는 것은 어원이 있죠. 학교라는 어원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학교가 스콜레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한가하다, 이게 그 어원이라고 합니다. 한가라는 개념은 고대 이제 사회에서 생각을 해보죠. 이때 상류층의 자녀들이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유용하게 보내기 위해서 한가한 시간을 그 교양이나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학교라는 그 스콜레가 한가하다 의미에서 이렇게 교양이나 체육 활동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고대 그리스 힐랍 시대에도 뭐 신체 단련, 그래서 뭐 팔레스트라 이런 용어로 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초등학교를 이걸 루두스라고 해가지고요. 루두스라고 해서 일종의 놀이, 이것도 여가 한가하고 관련 있죠. 우리가 한가하냐, 시간이 나느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시간이 났을 때 주로 거기서 한가한 시간을 되도록이면 유용하게 보내기 위해서 교양도 쌓고 체육 활동도 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그때 시대에는 일종의 전쟁도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학교로 와서는 학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교과 과정을 만들고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제도 및 법규를 만들어서 공교육을 수행하는 사회의 제도적 단위다. 이렇게 이제 현대의 학교를 개념 정의하죠. 그러면 사회의 제도적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사회를 항상 얘기를 하지만 사회는 어떤 난관을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들이 쭉 모여 있는 집합체입니다. 공동체라고 하죠. 여기서 개인들의 집합체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관계들의 집합체, 일종의 집단들의 집합체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회라는 건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계속 이제 개성시켜 줘야 되겠죠. 전승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를 만들죠. 그 제도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돌봄을 받고 또 언어를 습득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의 질서를 내면화하면서 계속 사회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정신적 성숙이라는 게 성인으로서의 하나의 성인으로서 성장해 가면서 사회화되고 그러한 질서들을 내면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축적됐던 선조들 일종의 기성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우리가 승계해 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런 것에 합당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제도입니다. 교육도 하나의 제도죠. 그래서 학교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가하게 있는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현대에는 좀 더 그것이 체계화됐죠. 그래서 그 제도적 단위를 하나 만들어서 현대 학교를 만들어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직립보행을 하고 언어를 사용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문명 사회를 만들고 그것을 이루고 계속 전승해 가는 고등동물로서의 인간의 특수성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교육이라는 것에 있고 그 교육이 결국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현대 공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존속하는 사회적 기관이 학교라고 봤는데 많은 학교들이 현대에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성찰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학교 문화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문화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어떤 어, 생활 양식의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학교 문화라는 것을 좀 개념 정의해 봐야 되겠죠. 어, 우리가 규범적 개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나 학교 구성원들의 삶의 형식을 구성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학교 사회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 규범, 이 당위적 준거, 외부의 사회 문화적 준거가 되는 일종의 이상적인 개념을 규범적 개념이다 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개념화를 할 수 있겠죠. 학교 사회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 규범으로서의 학교 문화를 일종의 하나를 전제하고 또 기술적 개념도 있겠죠. 우리가 이상이 있으면 그러나 현실은 드러난 대로 얘기를 하는 기술, 일종의 디스크립트라고 해서 기술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서술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서술에 보면 외형적으로 드러난 문화 내용의 체계적 측면에 대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일종의
학교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현상 세계의 경험들을 조직하는 일련의 표준이나 의미 개념 체계다. 일종의 경험적인 현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따른 문화가 있다는 거죠. 학교 문화가. 그래서 기술적 차원에서 외형으로 드러난 것에서의 의미 체계를 찾는 그런 기술적 개념으로서 학교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작적 개념이 또 있죠. 우리가 조작적 개념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어떤 것을 이제 통계를 내고 그것을 일종의 이것이 결국은 학교 문화의 어, 형식이다,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학교 문화라는 것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학교 교육에 관한 행위 양식이 뭐 A다, B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되도록이면은 눈에 보이게 산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조작을 합니다. 학교 문화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어야지만 학교 문화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인위적이고 조작을 해서 어, 그것으로 서로 약속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연구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 이러면서 학교 문화를 일종의 수치화할 하는 데까지 그 조작을 하는 것이죠. 설명할 수 있게끔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개념들이 학교 문화를 우리가 개념화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게 있고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도 있지만 또 학교 문화는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돼야지만 그것들을 또 어느 정도 지표 측정을 해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다. 서로 이야기를 연구자들이 계속 그것을 연구해서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작적 개념을 해서 들여다보는 이러한 이제 개념 정의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학교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 기대, 평가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 학교 운영에 관한 관행, 규범, 전략 이런 부분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구성하거나 학교와 관련된 집단들이 학교 안팎에서 교환, 의존, 갈등, 협상 등의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과 원리, 이렇게 학교 문화를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문화의 구성 요소를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정함으로써 우리가 학교 문화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 조직이다 이렇게 봤죠. 현대에는 약간 조직의 차원을 넘어서 아예 그것이 문화체계다. 생활 양식인데 그렇다 학교의 생활 양식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체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개념까지 이렇게 넓어졌죠. 그러면 학교라는 어떤 학교 체제가 있는데 거기에 내부의 문제하고 외부의 문제하고 한번 이렇게 우리가 바라다 보자. 그러면 사람, 활동, 의미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체제 내에서의 보면 사물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학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의 구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벽면 장식들도 있죠. 그리고 방음 장치도 있고 칠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체제 내죠. 그리고 사람과 관련해서는 학생과 교사가 체제 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교육의 주체는 누구예요? 학생입니다. 학생이고 그것을 이제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수 활동을 하는 거죠.
활동은 여기 보듯이 수업하고 농담하고 놀이하고 장난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학생과 교사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겁니다. 의미를 보면 교사관도 있을 거고 학생관도 있을 것이고 상벌관도 있고 수업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가족법에서 징계권, 징벌권, 즉 정확하게 표현하면 체벌권이 없어졌어요. 징계권이. 그래서 어떤 의미로도 상벌과 관련해서 전에는 굉장히 체벌이 심했는데 요즘은 절대 안 된 그런 어떤 입장으로 변했습니다. 체제 외를 보면 아, 학교의 주변 환경이 있을 거고 사물과 관련해서 학교 건물의 배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들이 있고 가정도 하나의 어, 가정에서의 공간 이용도 일종의 학교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당연히 교직원이 또 있겠죠. 학교 직접 수업을 하는 교사 외에 교직원이 있고 학부모도 있고 그리고 행정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2급을 따고 거기서 1급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학교 사회복지협회에서 1년간 수련을 하면 여러분들이 학교 사회복지사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많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겠죠. 여기에 체제 외적인 입장에서의 행정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활동과 관련해서 체제 외적으로 학교의 행사가 있고 봉사 활동도 있고 놀이 등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체제와 관련해서 의미는 이게 학교가 아니 학교란 과연 무엇이냐, 교육이란 무엇이냐, 교육관, 직업이란 또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과 같은 이제 학교 사회복지사가 돼서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업관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교직원들도 직업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학교 문화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거 보면 우리가 교육 목적과 목표에 의한 영향을 받겠죠. 일반 고등학교 문화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화는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교육 목적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대입 입시가 아주 경쟁률이 심하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어, 호가 몰입되죠. 결국은 거기에 다 mon이 수렴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죠.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쟁이 더 밀도가 높아지고 좀 더 심화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에 부작용들을 많이 낳고 있죠. 그리고 학교 조직이 처한 특정한 환경에서 시골 학교, 도시학교 문화 차이가 있고 사회 계층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고 있죠. 이게 이제 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 조직을 이루는 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영향도 있습니다. 수업 목표가 뭐고 행정 업무의 태도가 어떻고 그리고 정책에 대한 변화 수용 정도가 어쩌다. 여기서 학교 조직의 구성원들이 또 가지고 있는 태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 행정가의 인성 및 리더십 스타일이 또 여러 가지 학교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교사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행정가란 얘기를 좀 있는데 이 행정가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하나의 학교의 행정 내지는 일종의 학교에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교육사회복지사로서 학교사회복지사로서 그랬을 때 그러한 인성들이 여러 가지 교사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문화를 하나 이루는데 형성해 가는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 정도도 상당히 학교 문화 형성과 관련이 있죠. 요즘에 학부모들이 과잉 대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본인의 자녀들이 한두 명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거의 한 명 정도를 나와서 기르다 보니까 과도한 집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규모하고 학교 전통 그리고 학교 급별 수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규모냐 소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또 학교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어떤 데는 명문학교냐 신설학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학교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문화의 유형을 볼까요? 그 조직 문화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이게 스타인호프와 오엔즈라는 학자가 구분한 건데요. 집단 구성원들하고 또 이들의 상호작용을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유형화해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그냥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족 문화라고 이렇게 보고서 학교를 가족에 비유한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개인이 가족한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것을 배우지만, 그래서 사회 질서를 내면하지만, 또 학교에 가서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교가 항상 늘어난 가족과 같은 경우죠. 학교장이 부모나 양육자 같은 코치로 비유되기도 하고, 자신의 역할과 의무가 상당히 강조되죠. 왜냐하면 부모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하면 기계 문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학교를 기계에 비유하는 거죠. 추진력은 학교 조직 구조로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학교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기계다, 기계적인 도구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흥 문화라고도 보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를 서커스 연회 등으로 비유하고 학교장이 서커스 연기의 주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공포 문화다. 이건 거의 학교를 전쟁 수준으로 보고 혁명에 비유하는 거죠. 학교가 어떤 긴장으로 가득한 감옥과 같은 것이고 학교장은 군주와 같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전에 우리도 잠깐 학교가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공포스러운 것도 있었죠. 학교가 그런 어떤 문화가 또 존재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구적 차원과 표현적 차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하그리브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학교 문화다 하면 얼른 알 수 있죠. 형식적이기 때문에 도구가 상당히 도구적인 차원이 강조되고 표현적 차원은 상당히 억압되는 이런 이제 현상인데 학습 목표 달성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의 약한 응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간 도구적인 개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생존적인 입장에서 학교 문화를 보면 도구적인 성격 자체도 낮고 표현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낮은 차원의 이제 그야말로 어, 생존을 위해서 그냥 서로 간에 존재하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응징력이 매우 낮겠죠, 이때는. 각자 생존을 위해 그냥 그래서 불안한 학교 분위기가 있을 거고 상당히 사기도 저하될 거고 낙담하게 되고 뭐 이런 문화들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위에 보면 복지주의적 학교 문화가 있죠. 이것은 도구적인 개념은 상당히 낮지만 표현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관대하고 편안한 학교 분위기가 된다. 이런 이제 복지주의적 학교 문화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실 학교 문화라고 해서 이건 누가 구분했다고요? 저기 하그리브스 학자가 어,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온실 학교 문화는 도구적인 차원도 높고 표현적 차원도 상당히 높다. 그런데 상당히 친밀하겠죠. 그러면서 적극적 참여의 압력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감시와 통제는 심하게 된다. 그래서 교사들은 개혁자나 시점자 역할을 하고 굉장히 정열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를 하고 통제도 하고 그러겠죠. 이런 온실 학교 문화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학교 문화다 해가지고 도구와 표현이 모두 적절하다는 거죠. 우리가 적절하다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는데
적절한 모습이죠. 그 이상적인 학교 모습이라는 거죠. 그 일과 행동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 기대 충족 노력에 지원적인 특징을 지닌다. 그래서 이 지원적인 특징을 지닌 게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사회복지사가 일종의 학교 사회복지사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복지적 차원을 넘어서 이 지원적인 특징이 상당히 강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학교 문화에 이상적인 학교 모습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은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하는 이러한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 3강 1교시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